봄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14강 홀수번 내신 강의로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홀수번만 먼저 진행을 할 텐데 아무래도 쌤이 PPT에 밑줄을 쳐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쌤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밑줄을 치는 데 치중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흐름을 놓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부터는 같이 밑줄을 치면서 한번 가보는 걸로 방식을 전환을 해볼게요. 자,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이 노란색으로 체크되어지는 부분들을 쌤이 봤을 때 내용상 중요한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 번 더 체크되는 부분들을 내용 흐름들 중에서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구조가 조금 어려워서 어법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요 보라색으로 잡아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색깔 맞췄으면 1번부터 직행해 봅시다. 자, 1번의 제목을 한번 보니까 brain's ability, 뇌의 능력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지금 뇌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뇌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 제일 중요한 말 clean itself,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니까 한마디로 자정작용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 뇌는 알아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자정작용, 없애야 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낭비되고 있는, 즉 쓰여지지 않고 있는 connection, 뇌세포 간의 연결. 우리가 한동안 안 썼으니까 그 연결을 갖고 있어봤자 뇌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알아서 제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1번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니까 while,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 저 while이라는 게 조심하세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여기까지 다 이어지는 거다. 쌤, 그러면 우리 이거 정규 때 너무 많이 배웠던 건데요. while A, B라고 나오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그렇지, 콤마 뒷부분이 될 테니까 이 부분에다가는 이미 밑줄을 쳐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장 구조가 꽤 복잡해서 같이 한번 읽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hile you may think of, 너 생각할 거야. 당신의 뇌를 말이야, 당신의 유전자의 상품으로, 유전자의 생산품으로 생각하겠지? and 그래서 대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 키워드는요, 유전자. 유전자는 선천적인 것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서 growing, 커지긴 하겠죠. 뇌가 성장하긴 할 텐데 당신이 특정한 나이에 다다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기는 한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말이죠. 네가 일정한 나이대까지 가서 뇌가 성장을 끝냈다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환경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요. 일정 기간까지만 뇌는 성장하고요. 그 이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while 앞부분에서의 키워드 unchanging, 안 바뀔 거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대가 지나고 나면 unaffected, 어떠한 것에도 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는 while, 반면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는 반면에 the reality,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반대말 나오면 되니까 brain is always in a state, 항상 뇌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 제일 중요한 말 change, 항상 변화의 상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그럼 뇌가 변화한다라는 게 뭘까? In addition to all of the function, your brain orchestrate. 자, 일단 오케스트라 알죠? 오케스트라는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orchestrate라는 단어도 자동사로 쓰이면서 여기서는 타동사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요 자체가 타동사로 쓰이면서 구성하다, 조직하다라는 동사 형태입니다. 생소하니까 기억해놔야 되겠죠? 자, 그럼 해석 한번 다시 해보면 당신의 뇌가 그렇게 기능하는 모든 기능들, 당신의 뇌가 조직하는 모든 기능들에 더하여 당신의 뇌는 말이죠,
집을 청소하는 능력도 가집니다. 자, 이 집을 청소하는 능력이라는 건 어떤 능력, 뭐 하기 위한 능력이냐면요. Between brain cell, 뇌세포 간의 연결을 eliminate, 제거하는 건데요. 자, 이때 뇌세포라고 하는 거는 no longer in use,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뇌세포의 연결을 제거하는 거, 그게 바로 집을 치우는, 즉 뇌의 자정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 쌤 1번 문장에서 뇌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2번 문장에서 이 변화하는 건 어떤 면으로 변화를 하는데요? 뇌세포,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는 뇌세포,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계속해서 바뀝니다 라는 얘기를 덧붙이는 거구나. 자,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핵심 어구였어서 여기 밑줄 치겠습니다. 자, 능력입니다. 뇌에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있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뇌세포 간의 연결을 제거합니다. 자, 여기까지 뇌의 자정작용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뇌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일반적으로 진술을 했으니까 이제 예시를 덧붙여주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온전한 지문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뒤에 imagine,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라는 예시를 가져오는 표현이 나와.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예시라고 적어 두셨으면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읍시다. 자, 실제 뇌세포의 예시를 들기에는 너무 글이 헤비했나 봐요. 그래서 옷장으로 비유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 옷장,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맨날 계절 바뀔 때마다 뭐 해야 돼? 막 가을옷 넣어놨다가 겨울옷 넣어놨다가 다시 봄, 여름 뭐 꺼냈다가 막 알아서 바꿔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청소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옷장이 could clean itself out,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스스로를 깨끗이 한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옷들을 dispose of, 처분해버린다는 거지. 어떤 옷인데 you haven't worn, 네가 입지 않는 옷들을 알아서 처분해주는 거야. In a while, 한동안 네가 입지 않았던 옷들을. And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refilling itself with new clothes, 새로운 옷으로 알아서 채워주네. 뭐에 기반해서 말이야? 당신의 바뀐 선호와 욕망에 기반해서 말이야. 바로 이런 옷장을 한번 생각해봐 라고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뇌의 자정작용이 얼마나 편리한가를 비유해주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안에서 구조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disposing of 라는 거 하나와 밑으로 내려와서 and 뒤에 refilling 이라는 단어요. 이미 앞에 동사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분사구문 1번 그리고 분사구문 2번으로 들어갔던 자리니까 해석할 때 조심합시다. 자, there is a lot like, 비유해 줬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there is a lot like, 뒤에 거와 같습니다. 앞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뒤에 거와 같아요. 비유 표현했으니까 이제 이 옷장은요, 뇌가 너희들 머릿속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본론으로 전환해 줄 거야. What your brain can do, 당신의 뇌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당신의 뇌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네요. 됐습니까? 자, every second or every day, 매일매일 말입니다. Your brain, 당신의 뇌는요, assess the connection between brain cell. 자, 뇌세포들 간의 연결을 평가할 거예요. 자, 근데 평가하는 이유는 뭐겠냐? 맞춰봐. 왜 평가하겠어? 요 놈이 제거해야 되는 놈이냐? 말아야 되는 놈이냐? 그건 곧 무슨 뜻이다? 사용되고 있느냐? 사용이 안 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뒷부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밑줄 쳐 놓읍시다. 그것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뇌세포를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if, 만약에 they, 그 뇌세포 간의 연결들이 haven't, 그렇지 않는다면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haven't만 나오면서 끝났어요? 저런 형태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haven't 뒤에 의미를 가진 동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네. 만약 그것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이야.
이해됐어? 아, 쌤 안 써줘도 알 수 있네요. 그때 굳이 쓸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럴 때는 맨 앞에 있는 힘이 센 놈만 하나 데리고 오면 됩니다. 대동사의 용법인 거고 이 뒤에 대동사가 이끄는 뒤에 있는 의미는 바로 뭐다? used라는 한 단어가 생략이 됐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쌤 그러면 왜 굳이 저 자리에 have라는 대동사의 모양을 씁니까? 앞에 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앞에 보니까 have been used라는 무슨 시제?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얘들아, 완료 시제에서 쓰이는 have는 말이야. 조동사급에 속하는 have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동사들 중에서 이놈이 제일 힘이 센 놈이니까 대동사로 받아줄 때도 have의 형태를 쓰셔야 돼요. 혹시나 시험 문제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다? haven't 자리에 이런 거 하나 넣어놓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don't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까지요. 됐습니까? 자, 이제 바로 내용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그 뇌세포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요 디스멘틀이면 해체하는 거거든. 자, 뇌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해체합니다. To make room,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쌤 room, 방 말고 공간. Any connection, new connection, 새로운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것을 해체합니다. 자, 대명사 조금만 잡읍시다. 자,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건 brain, 뇌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뇌가 해체시키는 거, 그건 바로 the connection, 사용되고 있지 않은 뇌세포 간의 연결이 될 겁니다. 나타내는 거 다르니까 조심합시다. 자, 그리고 7번 문장도 봐봐. 쌤 앞에랑 똑같은 비슷한 구문 나왔네요. If they are, 그리고 만약에 그 연결들이 사용되고 있다면요. 뇌는요, 그러한 연결들을 미래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 밑줄, 뭐 할 거야? 강화할 거야. 아하, 쌤 다시 한번 윗문장.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해체할 거예요. 하지만 사용되고 있다면 뇌는 그것을 강화할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서 똑똑하게 움직여주는 뇌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이해됐으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3번 지문은 body, 몸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이 단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 잘 잡읍시다. 자, subject to라는 단어가 나왔어. 수능에서도 빈출이기 때문에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얘들아 subject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 우리가 너무 많은 뜻을 알고 있지. 뭐 가장 쉬운 걸로는 과목 있을 거고 주제, 소재, 대상, 나아가서 국민, 실험 대상자 이런 뜻까지 있을 거야. 자, 국민이나 실험 대상자라는 단어 뜻을 생각해봐. 국민은 통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게 국민이죠.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설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실험 대상자입니다. subject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뭐뭐의 영향을 받는 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선 그렇게 쓰인 거야. 자, 그럼 다시. 몸은요, 음식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여기서 음식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일 겁니다. 몸이요,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아, 쌤 여기서 옆에다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생각. 이거에 의해 신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실제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몸의 반응을 달리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가보자고. 자, 우리의 음식에 대한 믿음은 역시나 주어 똑같이 반복되죠. 자, 음식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야, 이 음식이 좋다 나쁘다 막 불분명하게 많을 거 아니야, 정보가. 그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음식은 좋은 거 같은데 내가 먹어보니까 좋던데 이런 걸로 선택한 걸 거야. 생각은 누가 정해준 게 아니고. 자, but also 뿐만 아니라 our biology, 우리의 생물
생물학이기도 합니다. 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소재 정도는 형광펜 쳐놓읍시다. 음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장 바로 툭 던져놓고 너무 추상적인지라 뒤에서부터 연구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2번 문장부터 연구를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일단 연구 나오면 연구 상황, 즉 설계한 실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분명히 두 집단으로 분류를 했을 것이고 이 두 집단한테 무언가 다른 조건을 줬을 거고 그 다른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거 아니냐. 그게 결과일 거야. 실험에 갑니다. 자, 예일대학교의 리서치 연구원들이요. gave study participant. 자, 그 연구의 참가자들한테 2개의 쉐이크를 줬습니다라는 거야. 자, gave 줬습니다. study 연구원들한테요. 2개의 쉐이크를요. 문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2개를 줬으니까 그걸 설명해 줄 거 아니야. 2개를 줬어요. 그래서 one 하나는요. 그리고 the other 하나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2개의 쉐이크 중에 하나에는요. 고열량, 즉 620칼로리야. 야, 이거 하나 먹으면 라면 먹는 것보다 더 큰 거야. 알겠죠? 자, 620칼로리에 indulgent, 탐닉하게 만드는 쉐이크입니다라는 게 붙어 있었고 the other, 다른 하나에는요. 저칼로리에 130칼로리에 아주 분별력 있는, 즉 합리적인 쉐이크입니다라는 게 붙어 있었다는 거야. 병 2개야. 자, 근데 말이야, in fact, 사실은 the two shake, 그 2개의 쉐이크는 우리 흐름까지 같이 잡아볼까? 어법은 아니지만 색깔 똑같이 갈게요. 자, 이 2개의 쉐이크는요, were identical. 라벨만 달랐던 거지요. 밑줄 칩니다. 사실 성분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잠깐만 실험 환경을 쌤이 정리를 해볼게. 자, 지금 2개의 쉐이크의 성분은 동일해요. 하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라벨이 다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라벨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쉐이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치? 자,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결정지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을 했다면 그거에 의해서 신체 반응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결국 다 동일한 쉐이크인데 말입니다. 내용 완전히 이해되지? 좋아. 자, 이제 빠르게 읽어볼게. 자, 하지만 말이죠. 참가자들의 믿음은, 얘들아, 여기서 역접 조심하자. 자, 앞에서 같아요. 근데 뒤에선 예시예요. 그럼 참가자들의 믿음은요, 달랐어요. 이 얘기 나와야 될 거야. 갑니다. 자, 그 참가자들의 믿음이에요. 그 참가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글 먼저 묶어줄게요. 자, 대답해서 괄호 여시고 이 대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 healthier choice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중간 거 다 빼고 먼저 필수 성분들부터 읽어보자. 참가자들의 믿음은요, had a powerful effect, 아주 강력한 영향을 가지는 겁니다. 어디에요? 그들의 몸의 반응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주어, 동사 떨어져 있으니까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한 번만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찾아봤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밑줄 칠 겁니다. 참가자들의 믿음은요, 바로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라고요. 됐어? 자, 그럼 쌤 이렇게 중간에 길게 들어간 건 뭡니까? 읽어보자. 참가자들이 뭐라고 믿었겠어? 라벨에 적힌 대로 믿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어떤 믿음이었냐면 동격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쉐이크는 탐닉하는 쉐이크, 하늘의 쉐이크처럼 라벨이 붙어 있는 거네. while 반면에 다른 하나는 건강한 선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참가자들의 믿음이 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 뒤에서는 어떻게 몸이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 그 생각에 따라서 몸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 그 얘기가 이어져야 될 거야. 그게 5번 문장 6번
6번 문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묶고 가겠습니다. 자, 5번이랑 6번 문장 묶어주세요. 묶어서 다르게 반응하는 신체 반응, 다르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5번, 6번에서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5번, 6번 문장을 읽으면서 너희가 나한테 질문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쌤, 그렐린 수치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그렐린 수치가 왜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떨어진다는 건 왜 이게 맛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몰라요. 전 맨날 맘만 먹고 맛있다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신체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맞나 한번 보자. 자, 그렐린 수치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 그렐린 수치, 그렐린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호르몬이냐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자, 근데 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야. 어떨 때 in anticipation of 하면 뭐뭐를 기대해서야. 아직 안 먹은 거야. 야, 내가 이 인들전트 쉐이크 먹을 거야. 야, 이거 하나 먹으면 라면보다 엄청 많이 열량이 높긴 한데 그래도 엄청 맛있겠지? 라고 하면서 막 그 호르몬 수치가 오른대. And then, 그리고 나서 fell sharply, 급격하게 떨어진대. 자, 얘들아, 저 그렐린이라는 수치는 식욕을 자극하는 거라 그랬거든. 그럼 먹기 전에는 와,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식욕이 막 올라가니까 수치가 올라갔다가 먹으면 그 맛이 충족이 되면서 예상에 충족하니까 급 식욕이 떨어지는 걸까 봐. 그래서 이게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나와. 이 모든 일련의 내용은요, 그 드링크가 매우 만족스러웠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됐지요? 자, 반면에 with the sensible shake, sensible이라고 적혀만 있고 성분은 사실 동일한 쉐이크야. 우리가 몸이 생각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면 5번, 6번의 반응이 똑같았어야 됐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렐린 수치는요, 상대적으로 flat, 평평하거나 아니면요, 기대감에 약간 오르는 정도였습니다.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요, 약간 올라요. 근데 그리고요, 그렐린 수치라고 하는 건요,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그 음료가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왜? 건강한 거 에이 별로 맛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만 잡자. 자, 첫 번째에서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 만족했다라는 거였는데 sensible이라는 라벨이 붙어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평하게 유지되거나 조금만 올랐으며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뭐 별로 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7번 문장은 이제 실험의 결론을 정리해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신체 반응까지 설명해 줬으니까 결론을 일반화 시킬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중요한 문장일 테니까 밑줄 한번 칩시다. 자, 그 쉐이크의 컨텐츠, 내용물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믿음은요, 저 식욕을 통제하는 호르몬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식욕을 통제하는 호르몬이라는 건 body, 몸을 나타내는 거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질문 들어갈 건데 5번 질문도 우리가 워낙에 많이 봤던 소재들이라 낯설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다양한 놈, 규범이라네요. 어디서? 사회마다 규범이 다르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회마다 다른 이 규범은요,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사람들끼리 어떻게 인사하고 알고 지내는지를 규정합니다 라는 거야. 아, 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겠네요. 사회마다요, 규범은 다를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규범이 interaction,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정할 거기 때문에 이 규범이 다르다라고 하면 사회마다 사람들끼리요,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다를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 그러면 문화권마다 사회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하거나 이러한 인터랙션의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얘기할 거야. 뻔한 거죠. 좋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규범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요,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 1번 문장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우리 요 단어에는 하이라이팅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 자, predictable 이란 단어야. 다시 한번. 규범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말이잖아. 쌤, 그러면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규범이 이거면 반드시 이렇게 인터랙션 할 거야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규범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의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의미 아니겠냐.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부터 너무 중요한 말 던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규범이 상호작용을 정의한다, 정해준다. 어떻게 그런데 뒤에서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메리칸이라고 미국의 예시를 들어주고요. 예시 1번. 됐지요? 자, 그리고 4번 내려와서 in contrast, 이와 반대로 라고 하는데 정반대말 한다기보다는 people in some society, 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들 들어주면서 미국과 다른 모양을 가진 사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읽어보자. 자, 미국인들은 대쩌리하라고 알 거야. 예상할 거야. 자, 그들이 손을 다른 사람에게 뻗었을 때 person, 사람이 그 손을 잡아줄 거라고. and 그리고 간략한 악수가, 짧은 악수가 will follow, 따라올 거라고 기대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미국인들은 would be shocked, 놀라게 되겠지. 만약에 그들이 held out their hand and the other person grabbed it and spit on it or wouldn't let go. 내가 손을 뻗었는데 얘가 내 손에다 에잇 해! 네 맘에 안 들어 에잇 해! 하고 침을 뱉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손을 놔주지 않게 된다면 놀라겠지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미국의 예시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프랑스권 아니면 이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자, 몇몇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흔히 embrace, 포옹을 하고요. kiss each other's cheek, 서로의 볼에 뽀뽀를 해준답니다. 프렌치 키스 말하는 것 같아요. As a form of greeting, 인사의 형태로 말입니다. Even when, 그리고 심지어요,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을 때도 그러하답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hearty, 아주 진정을 담아서 하고 있는 핸드쉐이크입니다. 자, 근데 어느 사회에서 요 사회는 조심, 미국의 사회가 아니라요. 이 바로 앞에 나왔던 프렌치 키스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회에서는 악수만 딸랑한다라고 한다는 건 나와 친근감을 표현하지 않고 싶어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뒤에 maybe interpreted,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밑줄 insert, 모욕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사회마다 규범이 달라서 상호작용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서로 다른 사회의 규범을 모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장 넘어가니까 in Thailand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태국의 예시를 들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다가 체크해서 예시 3번까지 붙여줍시다. 글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greet each other, 서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by placing the palm, 손바닥을요, together in front of their body, 그들의 몸 앞에 이렇게 합장한다고 하죠. and 그리고요, slightly, 천천히 in their head, 그들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는 게 태국인가 봐. 자, 그리고 this greeting, 이러한 인사는요, is governed by strict norm, 아주 강력한 규범에 의해서 통지를 받습니다. 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his greeting이라고 하는 건요, 위에서 나왔던 태국의 손을 합장하고 하는 인사. 근데 그 합장하고 하는 인사 안에서도 강력한 규범들이 있대요. 자, 그럼 그 강력한 규범들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8번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slight difference in the placement of one's hand. 누군가의 손에 아주 사소하게 다른 위치요. 여기 놓냐? 여기 놓냐? 이런 차이인 거야. 자, 이게요, reflect the social position of the other person. 인사를 받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요. The higher the hand, 손이 높을수록 the higher the position of the person being greeted. 인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 또한 높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바로 none like this. 이러한 규범들은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했던 규범을 그대로 이어서 받아주네요. 자, make it easier to live with other in a relatively harmonious way. 상대적으로 조화로운 방법으로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해져 있는 규범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걸 편하게 한다는 얘기일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사회적 규범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 행동하게 되니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문장인지라 여기다가도 밑줄을 쳐 놓겠습니다. 자, 내용은 파악 충분히 됐을 건데 8번, 9번에서는 어법까지 봐야 돼서 요거까지 체크. 자, 우선 9번부터 본 거니까요. 자, 여기서 make가 오형식 동사라 뒤에 it이 나오고 easier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얘들아. 쌤, 근데 왜 it이 나온 다음에 뒤에는 또 투부정사 어구가 이렇게 이어집니까? 자, 이랬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it이 가목적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진목적어였죠. 요 구조까지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8번 문장 올라와서 요거 하나만 봅시다. 바로 요 문장 좀 기억해 놓자. 손의 위치가 높을수록 인사를 받는 다른 사람의 위치도 높은 겁니다. 더비 구문 나온 거죠. The higher, 뒤에도 the higher. 자, 이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건데 더비 구문에서는 워낙 생략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손이 높이 있다라는 동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아가 있었는데 생략시켰을 겁니다. 그다음 큰 의미 없으니까요. 뒤에도 볼까요? The position of the person being greeted. 인사받는 사람의 위치도 높다. 동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뒤에는 is가 생략이 됐을 거야. 수일치 때문이죠. hands니까 a고요. position이니까 is가 되는 거. 자, 하나만 더 갑시다. 앞에 사람을 수식하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받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being pp 형태의 수동으로 썼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자. 안 보일까 봐 여기다 적을게요. 앞에 사람이 인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형태는 being pp라는 수동을 반드시 써야 된다까지 기억해 놓읍시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홀수 마지막 7번 질문 나가 볼 건데 자, 7번을 보니까 people choose and shape. 사람들이 선택하고 만든답니다. 뭐를요? situation, 상황을요. 쌤, 저 뭐예요? vice versa, 뭐 스페인어입니까? 아니고요. vice versa 하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아, 쌤, 그러면 사람이 상황을 선택하고 만드는데 상황 또한 사람을 선택하고 만드는구나. 사람과 상황은 서로 선택하고 만들며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라는 얘기야. 안 어렵겠죠? 자, 바로 가봅니다. 자, just as people do not stand idly by and let random situation happen to them. So, social situation do not let every person enter them 이라고 나왔네요. 자, just as 하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사람들이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지 않아요. and 그리고요 하지 않아요. 뭐를요? 무작위의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야? 사람은 상황이 멋대로 자기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야. 맞잖아.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요. 사회적 상황도요. 모든 사람이 그 상황 안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아, 쌤 지금요. 사회적 상황도 사람을 걸러봤습니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밑줄 쳐놓고 뒤에 어떤 말로 이어지나 확인 한번 해보자.
자, the choice between West Point and Berkeley. 자, 얘들아, 버클리 하면 엄청 유명한 미국의 대학교 아닙니까? 그쵸? 자, 버클리에 가야지 라고 하는 선택이야. 버클리라는 대학교의 상황인 거야. 자, 이것은요, is only available. 유일하게 가능하죠. 야, 아무나 다 버클리 갈 수 있어? 아니잖아. 뭐한테만 가능하냐면요. To students who performed well in high school. and on college entrance exam. 고등학교 때 성적이 되게 좋았고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가잖아. 이런 것처럼 말이야. 아, 쌤 그럼 잠깐만 다시요. 여기서 나왔던 내가 웨스트 포인트는 뭔지 모르더라도 버클리는 아니까, 그쵸? 자, 여기를 가야지라고 하는 선택이 바로 위에서 말한 상황이네요. 그쵸? 근데 위에서 그랬잖아. 상황은 아무나 들어오게 하진 않습니다. 그럼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 건데요? 성적 좋은 애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쌤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는 게 바로 2번 문장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내려와 보니까 for many situation, 많은 상황에 있어서 사람은요 needs certain characteristic to enter,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특징이 필요합니다. 왜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그 상황에 들어가려면 특정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특정한 특징이 뭔데요? 라고 여기서 나왔던 특정한 특징이 뭔데요? 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4번 문장에서 이어주고 있는 거야. 흐름 너무 괜찮죠? 읽어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입니다. Who is taller than average. 평균보다 키가 큰 고등학생들은요. Maybe recruit for basketball training. For example. 역시나 나오죠? 뒤에 예시라고요. 키가 큰 애들이야. 키가 큰 애들은 농구 연습을 위해서 선발될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도 상황은 뭡니까? 농구 연습이 될 겁니다. 자, whereas 반면에 a friend who is better than average at mathematics and science. 수학과 과학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이야. 그 친구들 오늘 클래스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모아서 막 학교에서 특별 관리해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걔네들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려면요. 개인은 특정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and 그리고 말입니다. 이어지네요. small initial difference. 초기에 small 적었던 difference 차이는요.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초등학교에 농구부가 있는 초등학교야. 유명하대. 자, 그러면 여기서 농구부 코치가 학생들의 셀렉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괜찮아. 유명한 친구들을 뽑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랬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어봤자 키가 크면 얼마나 크냐. 1학년 때 180 이럴 리 없잖아. 그치? 끼케야 얘네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뭐 10cm 정도 더 크다? 5cm 정도 더 크다? 요 정도였을 거야. 아, 초기에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된 자, 여기서부터 묶어야 되겠네요. 자, 초기에 사람들 간에 있었던 그 작은 차이, 처음엔 작았거든. 근데 이 작았던 차이가 밑줄, even larger,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야. 뭐 하면서 커질 거냐면 거기에 들어갔던 상황, 내가 농구부에 들어가서 3년 내내 농구를 했어요. 혹은 내가 그 우등생 반에 들어가서요 3년 내내 특별관리를 받았어요. 그러한 상황들이 초기에 적었던 차이를 exaggerate, 과다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larger, 커질 거란 얘기야. 너무 중요한 문장이죠. 됐습니까? 아, 쌤아 그러면 여기서 상황이 그것들을 과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이 대문요. 처음에 있었던 요 작은 차이를 뜻하는 말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즈음이 되면 너무 끝이네요.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dent, 학생들 간의 차이는요. 밑줄 to be much greater than they were originally. 원래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thus, 결론 내릴 겁니다. 자, 그러니 중요하겠네요. 밑줄 칩시다. 상황과 사람은요. 서로 mutually 사람이 상황을 선택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상황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며 선택을 합니다. 어디서요? 계속되는 순환 구조 속에서요. 중요한 단어 한 번만 더 짚자. 누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mutually 서로 선택하고 형성하며 영향을 받아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홀수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